그래서 줌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를 해서 그 녹화 방송으로도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책을 요걸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그 저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중고 서점에서 지금 보니까 1,700원에 산 거예요. 그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몇 년 전에 1,700원에 샀는데 고전일수록 가격이 싸죠. 그래서 1,700원에 사서 이제 저도 쭉 읽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도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그 다음에 소로 자신이 사실은 이제 1817년생인데 1845년 7월 4일 날 자기가 들어가서 2년 2개월 뭐 이틀 동안 있었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28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한 30이긴 한데 물론 이제 요즘의 시대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니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 아마 뭐 50세 내외였다고 본다면 오늘날의 이제 30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나이였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전에 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뜻한 바 있어서 이제 월든 호수과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이 글을 쓰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동서양의 여러 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내용을 보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오늘 특히 처음이니까요.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면 내용이 워낙 많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 강의 영상을 그 만들어서 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는데 그 지난번에 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틈틈이 제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도록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우리 수업 진행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띄워놓고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낭독한 그 파일이 있어서 그 음성 파일도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예습들을 좀 하셨나요? 예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예습은 하긴 해도 그래서 특히나 조금 맨 앞에 있는 이카노미라는 부분이 처음에 조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게 그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흥미로운 뭐 독서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앞으로는 가속도가 좀 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고 그 이제 그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좀 보면서 그렇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부분에 보면 이카노미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번역서가 여러 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뭐 생활경제라고도 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에 경제생활이라고 한 번역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활경제라 그러면 우리가 약간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카노미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 생활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큰 거창한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살림살이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카노미는 살림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 생활이라고 하든 뭐 생활 경제라고 하든 또 어떤 번역책에는 숲 생활의 경제학 이렇게도 또 쓰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개념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인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살림살이 정도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카노미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니즘에 관한 거,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텔렉체 부분은 대부분의 번역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책은 거의 초판본을 그 저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은 그래서 이 초판본에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판본에서 사라졌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서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서 저는 이 초판본의 이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책에 보면 이 앞에 그 뭔가 상징적인 문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에피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에피그래프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I do not propose to write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dejec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굉장히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dej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오드는 시나 소설에서 보면 우리가 송가라고도 하고 뭐 찬가라고도 하고 그래서 뭔가 누구를 기리는 혹은 어떤 감정을 기리는 그런 시를 오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원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제 세뮤얼 테일러 콜러리지라는 시인이자 비평가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낭만주의 시인인데 이 사람의 시를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원문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Write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낭만파 시인 콜러리지가 이제 시를 쓸 때는 뭐야 이렇게 뭔가 자기 기분이 좀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표현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 월든이라는 책을 쓸 때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to brag as lustily as chanticleer in the morning 이렇게 했는데 chanticleer는 예전에 동화 속에 나오던 수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닭이 이제 아침에 굉장히 요란스럽게 우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lustily 이 말은 energetically, lustily 이 말은 아주 힘차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차게 가능하면 아침에 수탉이 울 때 그 큰 소리로 우는 그 소리처럼 brag, 원래 brag은 자랑한다든가 떠벌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standing on his roost 이 말은 수탉이 이제 횃대에 이제 앉아 있겠죠. 횃대에 앉아 있으면서 막 그 꺾여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 마치 수탉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if only to 이 말은 오로지 이 목적만이라고 하더라도 if only to if only to, only to는 여기서 if only to는 오로지 이 목적만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그래서 wake my neighbors up 이 말은 wake up my neighbors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에피그래프의 내용은 사실은 콜로리지가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이런 감정을 여기서 그래서 힘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든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물질욕을 버리고 그다음에 본질에 충실하도록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치 수탉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듯이 여러분들한테 각성을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쓰는 글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그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이제 여러 주석들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좀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면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소로스 에피그래프 이 소로의 이 그 말하자면 자기의 상징적인 이 서문에서는 he felt pretty much the opposite way. the opposite way라는 거는 원래는 콜로리지의 시 dejection, unowed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그 절망적이고 낙담한 상황, 특히 자기가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그 어느 날 밤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감정을 쓴 시가 dejection, unowed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차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반대 의미로 썼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he doesn't find nature to be a source of dark thoughts 이렇게 얘기해서 콜로리지는 네이처는 아까 폭풍우가 막 몰아닥치고 막 그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닥치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 어떤 절망감 같은 걸 느꼈는데 그런 dark thoughts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어두운 감정을 나타내는 걸로 판단하지 않았고 또 no 이 말은 부정어가 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렇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nor is he depressed or down on himself.
이래서 또 이런 자연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우울해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보다는 he is prepared to crow like a rooster. rooster. 이래서 수탉처럼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he doesn't care if it ruffles a few feathers in the process. ruffles a few feathers 이렇게 하면 수탉들이 막 요란스럽게 막 저기 날개짓을 하고 이러죠. 네, 그러니까 좀 시끌벅적하게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게 ruffle feathers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유달리 별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건 개의치 않겠다. 이런 감정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에피그래프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뭔가 라틴어로 뭔가 에피그래프를 써놓는다든가 성경 구절을 따온다든가 셰익스피어의 어떤 시에서 따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일단 낭송 내용을 조금씩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별로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패러그래프별로 들어보더라도 요 앞에는 짧은데 뒤에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글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으려면 조금 너무 길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현장에서는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소리가 좀 작거나 아니면 그러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좀 조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자 소리가 너무 작으면 뭐 스스로 볼륨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wrote the following pages, or rather the bulk of them, I lived alone, in the woods, a mile from any neighbor, in a house which I had built myself, on the shore of Walden Pond, in Concord, Massachusetts, and earned my living by the labor of my hands only. I lived there 2 years and 2 months. At present, I am a sojourner in civilized life again.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월든을 공부하시면서 앞부분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앞부분은 이렇게 여러 번 봐서 좀 손때가 묻어 있고 뒤로 갈수록 좀 이제 깨끗한데 그래서 보시기는 보셨으니까 다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when I wrote the following pages, 이 앞으로 내가 써갈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쓸 때 이야기인데 그래놓고 or rather the bulk of the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이 책의 내용을 대부분 쓰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실 게 소로가 1845년 7월 4일 날 그 전에 이제 물론 준비를 자기가 콩나물집을 다 이제 혼자 손수 만들었죠. 몇 달간에 걸쳐서. 그리고는 이제 7월 4일 날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 기념일 날. 그리고 이제 2년 2개월 2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살던 이제 콩코드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친분이 있었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초월주의 그 철학자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유럽으로 가면서 그 집을 좀 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에머슨의 자식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배경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월든이란 책은 출간된 연도는 1854년입니다. 1854년이니까 그때 다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 월든이라는 원고를 그때 다 쓴 게 아니라 그때 아마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썼던 책은 또 다른 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형하고 뭐 포토맥 강인가 거기 가서 일주일 보냈던 그 기억을 이제 추억을 그 당시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든의 초고가 되는 것을 절반 이상을 아마 그때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내가 지금부터 쓰는 글은 사실은 내가 월든 호숫가에서 집을 지어서 살면서 썼던 글이다 이래놓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대부분의 글이 그때 쓰였다는 것이지 이게 다 쓰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or rather the bulk of them.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내용을 그 당시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이제 숲속에서 혼자 살았고 그 거리가 우리가 이제 월든 호수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상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월든 호수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도 한 1마일이니까 한 1.6km, 5km 요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1.5km 그러면 5km라 그러면 우리가 걸으면 아마 한 20분 내외 그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20분이 안 걸릴 거고 조금 그러면 이제 20분이 좀 넘어갈 텐데 그 정도 거리였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제 매사추세츠주의 이제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였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on my living by the labor of my hands onl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자기 손만으로 자기의 육체 노동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그죠?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이 이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숲속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오롯이 자기 힘으로 다 살아냈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았던 기간은 뭐 여기서는 2년 2개월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I'm a sojourner in civilized life agai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sojourner 이 말은 sojourn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잠시 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명화된 삶, 문명화된 사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문명화된 사회로 돌아온 것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여행객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월든 호숫가에서 살면서 잠시 거기 가 있다가 이제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왔다는 느낌보다는 소로는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지금 자기가 살던 곳을 다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래서 일부러 sojourner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a traveler 아니면 sojourn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 자기가 이 글을 쓴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또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또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 should not obtrude my affairs so much on the notice of my readers, if very particular inquiries had not been made by my townsmen concerning my mode of life, which some would call impertinent, though they do not appear to me at all impertinent, b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very natural and pertinent. 자, 여기까지 좀 나눠서 보시면 I should not obtrude my affairs so much on the notice of my readers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독자들이 별로 그 관심도 없는데 내 이야기를 그냥 시시콜콜이 독자들한테 막 강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시시콜콜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I should not obtrude my affairs. 여기서 my affairs 이 말은 자기가 살았던 어떤 뭐 하루하루의 삶이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f very particular inquiries had not been made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시콜콜이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자꾸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very particular inquiries had not been made 이 말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뭔가 자꾸 묻지 않았더라면 독자 여러분들한테 구태여 내 이야기를 이렇게 시시콜콜이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obtrude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obtrude라는 표현은 impose or force something on someone in an intrusive way.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 자꾸 강요하거나 이런 건데 상대방은 싫다는데도 억지로 할 때 그럴 때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I felt unable to obtrude my private sorrow upon anyone.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속으로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느꼈다. 이 말이니까 내가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울고 막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슬프도록 그런 감정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obtrude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 질문을 했다는 거고, 이제 뭐, 함께 살았던 뭐, 마을 주민들이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이 concerning my mode of life.
이렇게 my mode of life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아니면 나의 일상생활 이런 이야기죠. my mode of life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제 concerning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뭇에 관해서 우리가 about의 개념인데 이 concerning은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inquiries concern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이렇게 영어로 된 글을 보다면 분명히 있어야 될 위치에 없고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좀 길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제 소위 도치라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inquiries about이 돼야 되는 거예요. inquiries about, inquiries concerning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아이고, 아, 이게 뭐가 조금 잠깐만요. 어, 아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줌으로 하면서 조금 작동하는데 뭐 조금 달라져서 이제 여기를 아까 제가 눌러서 여기 이제 위치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눌러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로 할 때하고 조금 환경이 달라서 또 조금 이제 위에가 좀 생소하긴 해서 그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which some would call impertinent. impertinent는 어떤 의미? impertinent는 rude예요. 무례하다. 신뢰를 범한다는 게 impertinent. 근데 요게 이제 impertinent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pertinent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원래 pertinent는 relevant의 의미예요. relevant. 뭔가 적합하거나 적당하거나 적절하거나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건데 그럼 IM이 부정어가 붙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은 무례하다는 의미 쪽으로 약간 더 의미가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소로가 뭐라 그러냐면 which some would call impertinent 이 말은 우리가 which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어떤 명사 형태나 이런 것을 선행사로 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선행사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which라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뭐 2년 2개월 동안 뭐 호숫가에서 혼자 산다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는 거죠. 그 궁금해 하는 게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걸 물어? 이러면서 좀 무례하다. 어? 그건 좀 실례하냐? 그러면서 그건 그 친구 자기 사는 건데 그걸 뭐 시시콜콜이 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했다는 거죠. 하지만 they do not appear to me 이러니까 they라는 거는 아까 inquiries죠. 그죠? inquiries. 하지만 내가 볼 때는 to me 내가 볼 때는 they do not appear at all impertin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월든 호숫가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나름대로 뭐그 임퍼티넌트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나는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신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some have asked what I've got to eat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인쿼리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월든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소위 영어의 독해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인데 처음 해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하나하나 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처음에 뭐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큰 이야기를 먼저 하죠. 일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로 예시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결론을 내리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특히나 한국어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영어로 글을 읽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는 것도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걸 잘 읽고 나서 한 문장을 읽고 나서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뭉뚱그린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걸 아시면 여기서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쿼리스 이야기가 나와서 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 이렇게 계시면 어떤 사람은 이걸 묻고 어떤 사람은 이런 데 관심 있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역시 낭송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서 볼까요? Some have asked what I got to eat, if I did not feel lonesome, if I was not afraid, and the like. Others have been curious to learn what portion of my income I devoted to charitable purposes, and some, who have large families, how many poor children I maintained.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러이러하더라. 응?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what I got to eat 이 말은 아, 거기 가서 혼자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았느냐. 그 다음에 if 이 말은 whether의 의미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whether의 의미니까 이러냐 아니냐 이 말이죠. whether or not 이 말이에요. if는 그러니까 if did not feel lonesome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깜깜한 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생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맹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섭지 않았느냐, 그런 기타 등등의 질문을 했고, 여기에서는 some have asked라 그랬고, 그 다음에 others have been curious 이렇게 얘기해서 특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영어의 특징은 한국어는 우리가 통일성과 일관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라 그랬으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가지 어머니를 쉬라는 대명사를 우리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죠? 북한이라 그러면은 또 북한 이러면 되지 노스 코리아라고 했다가 더 노스라고 했다가 평양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더 스탈리니스트 네이션 예전에는 스탈린주의 전제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했고 더 허민 네이션 외부 세계에 공개가 안 된다든가 비밀대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은둔의 나라 이렇게 해서 북한을 지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통일성이고요. 영어는 다양성이에요.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사람은 같은데 한 문장 내에서 옷을 굉장히 자주 갈아입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한 7벌을 계속 갈아입고 나오는 언어가 영어고 한국어는 한 지문 내에서 거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옷을 하나만 가지고 입어야 우리가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디즈니 뭐 우리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이렇게 있으면 디즈니에 대해서 더 하우스 오브 마우스라고도 써요. 왜냐하면 미키마우스 때문에 미키마우스가 일으킨 이 애니메이션 명가라 그래서 더 하우스 오브 마우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디즈니에 관련된 글 보시다 보면 더 하우스 오브 마우스가 한 번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 그걸 알 수 있고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를 알아야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답게 공부할 수 있고 한국어를 우리가 또 다룰 때 한국어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서들을 보시면 이상하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영어의 특징을 고려해서 한국어답게 한 게 아니라 영어의 그 구조에다 한국어를 그냥 끼워 넣는 단순하게 직역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 나갈 때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고 그래야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월드는 그렇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면 여기서도 보면 some have asked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others have asked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영어는 have asked라는 표현을 한 번 썼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have been curious to 이렇게 have been curious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궁금해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번역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오히려 일관성과 통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더 잘 요약이 되고 쉽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내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딱 그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내용도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게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해서 항상 다양하게 표현한다. 동일한 개념이라도 그런데 반대로 한국어는 동일한 개념은 동일한 표현을 써줘야 그걸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읽을 때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그렇고, 자,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Learn what portion of my income I devoted to charitable purposes.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이 좀 생기고 이러면 뭐 돈 쓸 데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선 사업하는데, 좀 돈을 얼마나 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죠? 이거는 약간 냉소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약간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그게 자기네들도 어차피 자선에 뭐 별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질문을 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배경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some 또 어떤 사람들은 who have large families. 자기네들이 이제 그때 이제 애들이 그 뭐 흥분의 집처럼 애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면 그럼 how many poor children I maintain? maintain 이 말은 키운다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maintain children은 요새는 잘 안 쓰죠. 예, 그러니까 raise children이나 bring up children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불쌍한 뭐 혼자 사니까 불쌍한 애들 고아원처럼 이렇게 데려다가 좀 키워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몇 명이나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예, 자, 그다음에 그다음 내용 또 들어보실까요? I will therefore ask those of my readers who feel no particular interest in me to pardon me if I undertake to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in this book. In most books, the I, or first person, is omitted. In this it will be retained. That, in respect to egotism, is the main difference. We commonly do not remember that it is, after all, always the first person that is speaking. I should not talk so much about myself if there were anybody else whom I knew as well. Unfortunately, I am confined to this theme by the narrowness of my experience. 자, 여기서 한번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좀 이야기하는데, 아까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글을 썼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I will therefore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우리가 but이나 however나 yet이나 on the other hand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논리 구조가 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는 아니지만 문장을 연결한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I'll therefore 이랬기 때문에 그럼 그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I will ask those of my readers 이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뭐 또 저 얼마든지 흔쾌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those of my readers 이랬고 그다음에 who feel no particular interest in me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에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말은 내 생활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서 뭘 해달라는 거야? To pardon me 자기를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If I undertake to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in this book 이렇게 해서 이 책에서 some of these questions가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애들은 뭐 그 불쌍한 애들 좀 키워서 자선도 했느냐 뭐 먹고 살았느냐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내가 이제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주어가 I가 돼야 되죠. 1인칭 시점이 돼야 되죠.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는 DI 이 말은 I라는 1인칭 or first person 그렇죠? 1인칭이 생략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에는 이거는
이제 서로가 자기가 그 1817년에 태어나서 쭉 살아가면서 자기가 쭉 대부분의 책들 보니까 I라는 1인칭이 생략돼 있다. 1인칭이 생략돼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요?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판하는 양인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in this it will be retained 이랬으니까 in this에서 this는 이 책에는 그 다음에 it will be retained 이랬으니까 it이라는 게 di or first person이라고 그랬죠. 그 1인칭의 이야기가 이 안에는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It will be retained.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얘기해서 in respect to 여기서 that은 that is 이렇게 여기에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that의 역할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That is the main differenc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럼 that이라는 건 뭐예요? 1인칭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만 있고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가 없지만 나는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거 혹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진짜 생각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제일 큰 문제다. In respect to egotism. 우리가 에고이즘하고 에고티즘은 다르죠. 에고이즘은 이기주의죠. 나만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고티즘은 중심을 자기에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이즘은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에고이즘은 엘트루이즘 우리가 엘트루이즘은 이타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이타주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즘이라는 표현은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 주의라고 해서는 안 되는 내용 그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하나는 어떤 자기의 원칙이나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즘은 우리가 소셜리즘, 뭐 때로는 사회주의, 커뮤니즘, 공산주의,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그때는 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레이시즘 하면 인종차별주의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 생각해서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경우인데 인종차별이죠. 레이시즘은 섹시즘 하면 성차별주의보다는 성차별이에요. 그죠? 에이지이즘 하면 연령차별주의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 어떤 뭐 갈등을 일으키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이즘은 그런 관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영사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에고티즘은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런 태도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고이즘하고 에고티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이즘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이기주의 근데 에고티즘은 일단 개인주의적 성향? 약간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에고티즘은 I라는 1인칭이 중요한 거죠. 에고티즘.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 respect to egotism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이 말. 그래서 여기서 에고티즘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더 I or first person이라는 표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읽어놨다 하는 게 아니라 글을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돼 있으면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가속도가 붙으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속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져야 영어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훨씬 좀 빨라진다는 걸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we commonly do not remember that. 이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 없이 그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보통은 commonly, 보통은 we usually, commonly 이런 얘기고 do not remember. 이 말은 we usually forget.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는데 that it is, after all, always the first person that is speaking. 이렇게 얘기해서 after all이라는 거는 뭔가 중요한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
때로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그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it is always the first person that is speaking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it is always the first person 그다음에 that is speaking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it하고 that의 우리가 문법적 개념을 보면 is하고 that은 강조해주는 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always the first person is speaking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always the first person is speaking. 그러니까 it하고 that을 없애버리면 always the first person is speak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예요? 항상 first person이 이야기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책을 쓴 사람도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죠. 근데 이제 소설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고 뭐 여러 시점을 쓸 수가 있지만 이런 회상록이나 혹은 에세이나 이런 글들은 사실은 자기가 쓰는 거죠. 응?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I should not talk so much about myself. 그래서 I should not talk so much about myself. 그래서 내 이야기를 너무 독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경우에 if there were anybody else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whom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whom I kne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군가 딴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뭐만큼 as well 다음에 생략한 게 뭐가 되겠어요? as well as me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나는 누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 마음도 자기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만큼 알고 있는 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A라는 사람을 내가 나를 아는 만큼 그 A를 내가 알 수 있나요? 내가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닌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썼을 거라는 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썼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많이 해도 독자 여러분들이 양해해 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nfortunately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I'm confined to this theme. 이렇게 this theme이 뭐예요? this theme. 이 테마, 이 주제, 혹은 이 이야기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국한될 수밖에 없다. confined to는 여기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 응? 뭐 때문에? By the narrowness of my experience. By the narrowness of my experience 이 말은 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응? 우리가 narrowness라고 해서 명사 형태로 가지 마시고 by the narrowness of my experience는 my experience is narrow가 되는 거죠. 서술적 개념인 거죠. 응? 그러니까 narrow라는 표현은 우리가 my experience is narrow는 조금 어색하고 my experience is limited. 그러면은 내가 경험해봤자 내 경험은 워낙 우리가 이제 뭐 경험이 일천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 다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는 내가 여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confined to this theme 이 말은 디스임이라는 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디스임.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디스임이라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순히 직역을 하면 이 테마, 이 주제 이러고 넘어가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디스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자꾸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글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어는 지시어 이런 지칭어가 발달돼 있어요. 지시어라고도 하고 지칭어라고도 하는데 this나 that이나 그리고 대명사 it, he, she 이런 거
그 다음에 some, other, 그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쉬운 단어지만 문장 속에서 그 맥락을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moreover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이 자신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는데, 자, 그것도 역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Moreover, I, on my side, require of every writer, first or last,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and not merely what he has heard of other men's lives. Some such account as he would send to his kindred from a distant land. For if he has lived sincerely, it must have been in a distant land to me. Perhaps these pages are more particularly addressed to poor students. As for the rest of my readers, they will accept such portions as apply to them. I trust that none will stretch the seams in putting on the coat, for it may do good service to him whom it fits. 자, 조금 길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볼 텐데, 조금 아마 처음부터 읽어 나가시다 앞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그 이야기가 괜찮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좀 그 뭔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지 그걸 좀 봐야 돼요. 자, moreover 이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on my side, 제 관점에서 본다면, 제 입장에서 본다면, require of every writer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require는 그 뒤에 그냥 명사가 오게 돼 있죠. 목적어가 그냥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this project requires more time.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This project requires more time.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require 다음에는 목적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require 다음에 require는 우리가 소위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of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require of가 뭔가 이디엄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돼야 되는데 찾아봐도 이디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디엄은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영어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원래 일반 영어는 문장의 저 표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위치가. 그죠?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죠. 응?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래도 되고 나는 갔다 학교에 어제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구조를 허용하지 않아요. 영어는 그 fixed order라 그래서 그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위치가. 근데 한국말은 그렇지 않죠. 응?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고정이 돼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require 다음에 of가 없어야 되는데 of가 있다라는 거는 요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 어디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딴 데가 있다는 건 주로 앞에 있겠어요? 뒤에가 있겠어요? 뒤에가 있겠죠. 그죠? 그럼 뒤에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짧으면은 거기다 넣어놓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require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다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영어적 상식으로 이때 여기에 있어야 될 목적어나 이런 게 빠져 있다 그러면 뒤에 있을 거다.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의미상으로 그걸 또 확인하셔야 되죠. 자, require 다음에 뭐라 했냐면 of every wri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of every writer 이 말은 모든 글 쓰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가 뭘 하고 싶다. require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럼 first or last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writer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first or last는 중간에 이제 양쪽에다 컴마를 둬서 여기에다 의미를 좀 보충해서 삽입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삽입해 놓은 문구는 필수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냥 보충해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없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문장에서 없어도 되죠. 응? 물론 이제 표현은 물론 있었지만, 그러면 require의 목적어는 그 뒤에 가서 뭐예요?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이렇게 했는데 account는 description 설명이 저 묘사하고 표현하는 거나 explanation 설명하는 게 account예요. 그러니까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는 자기는 작가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아주 저 소박하고 진실되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플이 우리말로 단순하다 그래도 되고 간단하다 그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simple life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막 현대인들이 힘들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에 이제 좀 뭐야 쫓기면서 사는데 이제 심플 라이프라는 거는 단순한 삶이라 그래도 되고 간단한 삶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소박한 삶이 좀 더 낫겠죠. 그죠? 이 소로의 월드는 이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자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삶에서 좀 소박하게 그거는 소로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더 필요하죠. 이 소로가 월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제면에서 보면 아 요즘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만은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죠. 뭐 매일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을 그렇게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기준점은 그 소로가 이야기하는 월든의 그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기준점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걸 똑같이 구현은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가지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쪽으로 가까이 가지고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그래서 자기의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life가 어디 있었겠어요? 요 require 다음에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ask라는 동사도 I asked a question of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I asked him a question 하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다. 이 말이지만 a question이라는 소위 직접 목적어 우리가 I asked him 이러면 그 사람한테 부탁했다 간접 목적어죠. 그 다음에 a question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되는데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면 I asked a question of him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require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이러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아주 소박하게 간결하게 혹은 진실되게 설명해 달라. 모든 작가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요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은 first or last는 뭐요? 처음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은 내가 딴 작가들한테 그렇게 말할 주제 넘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니면은 진짜 더 이상 뭐 또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not merely what he has heard of other men's live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not merely what he has heard of other men's lives.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귀동냥으로 들은 그 이야기 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오늘날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이야기나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기보다는 남한테 들은 걸 자꾸 불려서 왜곡해서 조장한 그저 뭐야 가짜 뉴스를 소위 퍼뜨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나라마다 오히려 전에 서로를 좀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서로 인정을 해줬던 태도가 양극단이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이야기를 안 하고 남의 이야기 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한다든가 이런 그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작가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한테 들은 걸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not merely 이 말은 여기서 not merely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문법적으로 보면 account of의 목적어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some such account as he would send to his kindred from a distant land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not merely what he has heard of other men's lives 이게 아니고 some such account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아까 a simple and sincere account라는 거는 some such account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 그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as he would send to his kindred. kindred는 his relatives,나 his family에.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만한 이야기. 근데 as를 쓴 이야기는 이유는 such account as니까 such as니까 예를 들어 준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for 왜냐하면 for 다음에 절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if he has lived sincerely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writer죠. 작가죠. 글 쓰는 사람이죠. 응? 그러니까 그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이 자기가 진실되게 살았다면, 진실되게 살았다면, it must have been in a distant land to me.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it이라는 거는 그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삶, 진실되게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랬을 거다. It must have been in a distant land to me. 아마 먼 타국이나 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삶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보고 단어의 의미로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조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보면 지금 소로가 이야기했던 논리 구조는 뭐예요?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친척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850년대 미국에 있다가 뭐 그 당시에 어디 뭐 인도에 가 있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에 가서 인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소식을 전해줄 때 그때 전해줄 때는 나는 우리가 그 미국에 살 때는 몰랐지만 인도에 와보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접했고 나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이런 점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행복도 있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겠어요. 그죠? 먼 타국에 가 있는 사람이 진솔한 이야기를 보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distant land to me 이렇게 해서 그때 뭔가 소식을 전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소식이 먼 지역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랬을 때 이질적이라는 의미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확인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좀 확인해 봤는데 authors should write about their own lives and their own experiences. 우리가 그 진짜 그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Rather than what they have heard from other people. 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they should write in the same way they would write to relatives in a distant land. 그러니까 이제 먼 곳에서 뭐 타향에서 이렇게 친척들한테 전하는 이야기처럼 써야 된다. 그러면서 describing their lives in an open and honest way.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굉장히 진솔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he doesn't think writers are following this practice. This practice라는 건 이런 관행이죠. This practice는 이런 그 패턴 혹은 관행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소로가 볼 때는 작가들이 진솔하게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what they write doesn't seem sincere or personal.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진실된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그냥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he believes. 그래서 소로의 생각은 they should write in a more sincere and personal way. 그래서 좀 더 진솔하게 써야 되는데
as if they are addressing a member of their own family. 그 핵심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 타양에서 그 고국에 있는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진짜 진솔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 묘사한 거예요.